안녕하세요. 특파원 토크 오늘은 뉴욕입니다. 뉴욕도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오늘은 뉴욕을 가장 뉴욕답게 만드는 공간, 뉴욕의 공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활한 초록잔디에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봄 햇살을 즐깁니다. 돗자리를 깔고 와인도 마시고요.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거나 홀로 책을 읽기도 합니다. 다양한 세대와 인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오후를 만끽 중인 이곳은 지난 주말 뉴욕 맨하튼 센트럴파크의 쉔 미도우라는 잔디밭입니다. 18,000평, 축구장 9개 크기인 이곳은 옛날엔 진짜 양치기를 했던 목초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뉴욕에서 일광욕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에요. 저는 가끔 뉴욕에서 가장 뉴욕적인 곳이 어딜까 하고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정말 많은 명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뉴욕의 공원인 것 같아요. 흔히 뉴욕의 공원 하면 센트럴파크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 뉴욕 맨하튼에는 무려 300여 개의 공원이 있어요. 사실 맨하튼 면적은 서울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강남구랑 용산구를 더한 정도 크기랑 비슷한데 공원 수가 300개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뉴욕에서 살 때 받는 느낌은 맨하튼이 콘크리트 숲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초록 도시처럼 더 느껴져요. 고층 빌딩도 많지만 나무나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초록초록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뉴욕시 공원구 통계를 보면 맨하튼 거주자의 99%가 집에서 도보 10분 안에 공원에 닿는다고 돼 있어요. 현대적 의미의 뉴욕 공원의 역사를 보면 그 시작은 1853년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뉴욕주 의회가 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를 결정한 해예요. 당시의 뉴욕은 급격한 산업화랑 도시 슬럼화 때문에 정말 소수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연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뉴욕의 당시 지도자들은 이런 도시 빈민들이 자연을 느끼면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공원이라고 봤대요. 그래서 당시 센트럴파크 설계를 맡았던 세계적인 조경가 프레데릭 로아 올ms테드는 공원을 단순한 녹지 확보를 위한 곳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물리적인 구현이다. 그리고 계급 갈등을 치유하는 해독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맨하튼 지도를 보면 센트럴파크는 맨하튼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크고 긴 공원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둘레 주변부를 한 바퀴 돌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크기예요. 가로가 0.8km, 세로가 4km라고 하니까 근사하기 땅이 맨하튼에서 압도적인 규모인 거죠. 실제로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이라기보다는 좀 숲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놀라운 건 거의 1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공원이 원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암석이랑 늪만 있는 그런 지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남북전쟁 때 썼던 화약보다 더 많은 화약을 써가지고 거기에 있던 안반들을 다 깨부시면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심어진 나무, 풀, 꽃 이런 거는 정말 한 포기 한 포기가 다 사람 손으로 심어진 인공공원이라고 합니다. 센트럴파크는 길도 되게 미로같이 꼬불꼬불한데요. 조경가였던 올ms테드는 일부러 공원 안쪽 길을 수없이 많은 오솔길들이 부비치는 형태로 설계했대요.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한 만남을 갖도록 유도한 거죠. 이렇게 옛날에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센트럴파크에서 시작된 뉴욕 공원의 철학은 그 뒤에 생긴 다른 공원들에서도 똑같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대형 공원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도시 어디에서 살든 모든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치열한 공원 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대표적인 게 1960년대 전 세계에서 뉴욕시가 가장 먼저 시작해서 오늘날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포켓파크라는 컨셉이에요. 주머니 속에 들어갈 만큼 작은 공원이란 뜻인데 뉴욕 땅값이 급등하고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생각을 제안했다고 해요. 포켓파크라는 컨셉은 뉴욕 곳곳에 방치되어 있던 짜투리 땅이나 공터의 쓰레기장 같은 거를 공원으로 만드는 아이디어였고요. 이런 버려진 땅들, 작은 땅들을 알뜰하게 개발해서 도시 어디에나 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작은 공원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맨하튼에서 포켓파크처럼 집 근처에 이런 작은 공공공간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맨하튼은 너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예 방도 하나 없는 원룸, 진짜 작은 원룸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 간단한 점심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밖에 나와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비싼 땅이기 때문에 더 공공공간이 중요했던 거예요. 포켓파크에 가면 양 옆에 벽과 이 뒤쪽 벽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아늑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원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가든이란 곳인데요. 되게 복잡한 맨하튼 한가운데에 소호 근처 놀이터라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곳이 이제 전형적인 포켓파크인 이유가 엄청 정신없는 동네 한가운데에 지역에 쉼표 같은 그런 공용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연령이나 성별이랑 상관없이 다들 모여들고, 그래서 우연하지만 또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대화를 유도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더 다정하고 살기 좋은 분위기로 엮어지는 것 같아요. 또 뉴욕은 포켓파크 말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들로 공원 조성 공간을 계속 확장해 왔는데요. 대표적 케이스가 하이라인이라는 공원이에요. 원래는 버려져 있던 고가철도인데 이걸 공원화해서 공중에다가 공원을 만든 거죠. 아름답기도 하지만 맨하튼 서쪽을 따라서 맨하튼 남쪽까지 쭉 연결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복잡한 도심을 걷지 않아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기능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연간 800만 명 정도가 찾는 도심 위의 관광 명소가 됐고요. 뉴욕의 공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자발적으로 나선 자원봉사자 시민들인데요. 많은 뉴요커들이 더 나은 동네 공원을 만들려고 정책 제안도 하고 기부도 하고 자원봉사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라인만 봐도 철거될 뻔한 버려진 기찻길을 공원으로 만든 게 지역 주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철도 철거 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에서 두 주민이 의기투합해서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수년 동안 당국을 설득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해서 10년 만에 철길 사이로 꽃과 풀이 자라나는 공원으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이라인에 가면 잡초를 뽑는 것 하나까지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조를 이뤄서 하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공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뉴욕시가 이 자리를 노인들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용 건설 부지를 쓰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역 젊은이들이 공원 앞에 데스크도 설치하고 소명도 받고 티셔츠도 팔면서 홍보를 하고 해서 공원 지키기 노력을 벌여오고 있어요. 뉴요커들은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계절 내내 공원을 끊임없는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뉴욕 공공도서관 바로 뒤에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는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이용객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은 잔디밭을 여름에는 무료 요가 교실, 야외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쓰고 겨울에는 무료 아이스링크로 바꾼 뒤에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이랑 스케이트를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요. 브라이언 파크의 또 하나의 비밀은 잔디밭 밑 지하에 뉴욕 공공도서관에 2층짜리 지하 서고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잔디밭 밑에 400만 권의 책들이 숨겨져 있다는 건 뉴요커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욕을 상징하는 버스킹 공연은 어느 공원에서나 풍성하게 열리지만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뉴욕에 오셨을 때 워싱턴 스퀘어 공원을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곳은 특히나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라 정말 자연 속에서 수준급 공연들로 귀호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곳에 앉아 계시면 아, 지금 내가 뉴욕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요커들을 하나로 모으는 오늘 뉴욕의 공원 얘기 어떠셨나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